안녕하십니까, 양근아. 안녕하세요. 예. 당선되시고 나서 스튜디오에서 보신 거는 지금 라디오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시잖아요. 저는 뭐 예. TV 집단 우리 8명 그렇죠. 토론할 때 뵙고. 예, 맞습니다. 의정 활동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달 됐네요. 예. 30일 됐으니까. 네. 예. 어떠십니까? 지금 주말에는 지역구에 내려오시고. 금요일 날 빨리 내려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갑니다. 네. 예. 이게 이 루틴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힘드신가요? 굉장히 바쁜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네. 국회의원이라 할 일 없이 봉구만 터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네.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빠요. 의총, 본회의, 상임위, 또 입법활동 그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빠뜩 차있죠. 굉장히 거의 분단위로 바삐 돌아갑니다. 그걸 금요일에 내려와서 일요일까지 지역 활동하고 바쁩니다. 국회에 예. 가장 필요한 것이 현명함도 필요하지만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야당 의원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 장애 투쟁도 간간해야 되니까요. 체력이 약하면 안 됩니다. 네. 야당 의원을 해보니까 야당 의원은 아스팔트 위에 길 위의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 투쟁을 해보니까. 네. 여당을 아직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당이 될 겁니다. 네. 3년 후에. 입법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야 뭐 예,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겠지만 야 이거 회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소모적인 투쟁이라든가 말싸움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은 또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워낙 의원들이라는 게 개성이 강하고 원래 국회의원이 말로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자에 옳을 했자. 네. 옳은 걸 말한다는 것이죠. 네. 옳은 걸 말하는 사람, 의원. 야 근데 이제 청문회도 지금 제가 저희들이 뭐 최상병 특검, 최상병 관련 입법, 입법 청문회 했죠. 예,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했죠. 민주당만 하고 있을 때도 답답했는데 예. 국민의힘 들어오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예. 예. 또 말싸움하고 되지도 않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제 있고.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네. 국회의장에 이제 연설을 썼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야의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국회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네. 참 그러고 보면 이게 참 보고 있으면 일하라고 다 뽑아드렸는데 예. 자꾸 이렇게 소모적인 그냥 논쟁하고 있고 싸움하고 있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민주당이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민주당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안 하고 생산적인 걸로. 행안위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행안위의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 행안위의 가장 큰 현실은 민생조치 특별조치법. 우리 각 국민당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하는 그 법률을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일 날 우리가 행안위에서 상정을 할 겁니다. 예. 이 법을 이제 행안위는 통과될 거고 네.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법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하는 게 우리 행안위의 가장 큰 현안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화성 리튬 전직 공장 발생한 화재. 맞아요. 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제1차 전지 금속성 화재에 대해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가장 큰 현안입니다. 지금 뭐 대세가 이제 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산업이 일으켜지고 공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바로 그냥 발화가 돼버리더라고요. 15초 만에 연기가 더 퍼졌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분남 의원께서 들여다보니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의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이다. 예, 이런. 제가 어젠가 그걸 발표를 했는데 네. 예, 우리 행안위에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의 인사 승진이 어떻게 된가를 들어봤는데 그게 아주 불합리한 불공평한 인사를 본 거죠. 네. 이러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좌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러게 되니까 지역에 편중하니까 일보다는 충성하려는 그래서 성공하려는 경찰관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마다 충성하다. 그래서 예. 많이 들어봤는데 비슷한 소리 들어봤는데. 그 말 하신 분은 그거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한테 충성하기 네. 싫다고. 지금 보니까 정말로 영남권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죠. 예. 그 광주권을 제가 봤습니다. 호남권. 예.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다 합해서 10명이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야, 이러면은 영남권 같은 경우는 47%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네.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이걸로 끝날 의미가 없는 거고 네네. 이것을 뭔가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승진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경찰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이고 또 이렇게 실현되도록 제가 행안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제가 이거 외에도 행안위에서 자료를 공개했던 게 어물풍선. 네. 전단을 우리가 대북 전단이 돼서 대남 어물풍선이 나오잖아요. 네네. 어물풍선이 몇 개가 어디에 떨어진 현황을 제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그 이유로 네. 적절한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언론에 공개하고 두 번째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외로 우리 개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미숙, 부지율에 대해서 이런 걸 제가 지적했고 가장 약간 핫 이슈였던 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가 갔던 휴직했던 직원도 돌아와야 되는데 네. 선거철만 되면은 휴직을 하는 겁니다. 선거 없을 때보다도 한 2배, 3배 숫자가.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요? 선관위 직원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간이 해이해졌는가 이걸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네. 선관위의 어떤 공직관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공직기관을 좀 해이하지 않도록 제가 촉구했는데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자료를 네. 받아서 언론에 알리고 네. 이런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촉구하는 의정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상식적으로 선거가 있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더 들어와야 저도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 있으면 들어와야죠. 지금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선거 1개월 내에 3개월 전에 휴직을 합니다. 그 비운 자리는 지자체에서 경력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지자체는 인원이 이제 힘들죠. 또 누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지자체장은 의리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 치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 말을 못하는 구조. 그걸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한 2배 정도 선거 없을 때 비해서. 선관위에 인원이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경력직으로 차출한다는 거. 네. 또 오늘 모르셨습니까? 알았네요. 그러면 지자체는 또 인력이 또 부족할 그렇죠. 거고. 네. 조금 전에 그 민생자치현안 특별조치법 할 때 25만 원에서 30만 원. 35만 원. 예. 그거는 현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예. 이것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부권. 예. 거부권 작동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부권 작동 재의결해야죠. 재의결하고. 예, 재의결해야죠. 재의결이 되리라고 저는 약간 희망돼 봐요. 네. 윤 대통령도 그걸 완전히 없이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하자는 거였으니까 잘하면은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하지 않을까 그걸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를 하면 또 그래야 해야 되고요. 네. 이게 13조가 돈이 들어갑니다. 네. 13조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들어가서 상인들이 돈을 벌어서 소득세 내고 네. 부가치도 창출 효과가 있으니까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 보면은 자꾸 그런 용어 쓰잖아요. 포퓰리즘이다. 예. 민주당이 주도를 하면 괜히 좀 어깃장로는 듯한 느낌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면 포퓰리즘, 여당이 주장하면 정책. 네. 그 말이 안 되죠. 아. 또 13조라는 돈이 네네. 우리 국가 재정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너무 지자체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예. 좀 아니 지금 법인세 감소, 부자 감세. 부자감세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종합부동산에서 이제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게 다 지방세로 다 들어오는 그렇죠. 종합부동세가
지방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네. 이거 종합부동세를 폐지하면은 지방에 있는 교부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일단은 뭐 관련된 일들을 전부 다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정쟁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어물쩍 또 흐지부지 안 되고요. 그렇죠. 좀 예. 제대로 좀 넘어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결과물을 도출해야죠. 예, 어떻게든. 예. 마을의 성찬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로 지금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예. 왜 아니, 나오셨- 후보는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언론에서 네. 이걸 부채질을 해가지고 과일 연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광주시당 후보 선거를 한다는 공고도 안 떴고요. 네. 후보 접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우리 8명 의원들하고 서울 주재 기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네. 시당 위원장 누가 나오냐 네. 어떻게 된 거냐 어허. 요 질문에 대해서 네. 민영비 의원은 자기는 최고위원 나가고 네. 양문환 의원은 시당 위원장 나간다 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전파가 됐던 것이지 네. 제가 시당 위원장은 정식적으로 이제 후보자 공고가 되면은 광주에서 출마 기자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에 8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에서는 제가 나오는 겁니다. 원내에서는 이제 강위원. 강의에 나오는데 예. 공고가 되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 네. 누가 장 2명만 나오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네. 둘만 나온다고 고착 구조를 만드니까 이게 가열화된 것입니다. 방송 전에 이것 때문에 둘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나올 사람들은 성질 나죠. 왜 그렇지. 둘만 하냐. 당원이면은 누구나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판단은 우리 시당 당원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고 제가 시당위원회 이제 시당위원장이 출사표를 이제 던졌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제가 기자회견이나 후보자 접수는 아직 기간이 안 했지만은 네. 제가 출마 변을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윤석열이 폭주하고 네. 민생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잘해라는 의미입니다. 네.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살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던 게 이벤트 행사만 했죠. 네. 마지못해서 일회성 정례 영수회담하고 기자회견 거하고 압박카트 초선 의원들만 그렇고 즉 이 말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이 우리 희망을 걸 게 없다. 희망은 뭐냐?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기 직전 앞으로 2년 선거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지면 우리가 살 길이다.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의 압승, 대선의 압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가 중심이 되어보자. 늘 한국 정치사의 분수령이 됐던 것은 광주의 회오리반이 불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데 한번 앞장서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의정 활동 하시느라고 예. 주중에도 바쁘시고 예. 주말에만 지역구에 오시고 예. 차라리 시당 위원장은 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상대가 말을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네. 완전히 아된 인수식 해석이고 경강부에서 해석입니다. 네네. 지금 여기에 상주 360을 상주한다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중앙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당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정부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원내 국회와 얼마만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360을 상주한다는 게 그게 얼마만큼 그걸 많이 상주한다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네.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굳이 정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360을 안 쳐놔도 되는 것이고 여기 현역 의원들이 시당위원장이 됐을 때 네.
서울에 가서 국회에서 국정위를 볼 때 여기에 다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팩시밀리, 전화, 휴대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급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원거리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업무 지시를 협의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얼마 2시간이면 내려옵니다. 네. 오늘도 저걸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8명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8명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면은 네네. 그래 니들 국정 전국 1위나 봐라. 우리는 무슨 의원이죠? 지역구 의원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내버려 팽개치고 서울 가서 일만 잘해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그 말이 맞을 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지역을 도의시할 수 없고 지역의 당을 도의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시당위원장의 자리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끌려고 제가 나오려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끌 수 있다. 네. 잘. 시당 운영을 잘하면 이끌 수 있습니다. 네. 못하면 이끌지 못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사퇴를 하는 것은 연임을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죠. 예. 예.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임을 해야죠. 첫째는 네.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인 상태에서 과반을 찾아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21대는 여당인 상태에서 과반을 차지했어요. 네. 야당인 상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는 것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는 신임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 지휘하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많은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법들이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네. 22대 다 추진해야 됩니다. 네.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연임하는 게 당과 또 국가적 민생을 위해서도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임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예. 예,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냥 다양한 의견이 없어지면 좀 경직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자꾸 두려워하는데 아직 대표 후보자 공고 안 떴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옵니다. 네. 누군가 나오면은 또 그분도 어떤 발전적인 건설적인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또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로 정책이 대결하고 정반합의해서 보다 좋은 당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출되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 네.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사람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글쎄요. 저는 나오려고 보는데요. 나온다고 본다. 예,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지켜보도록. 지켜보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가고 있는데. 제가 광주시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 제가 주시죠. 총선을 네.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대선을 승리를 이끌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당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네. 제가 시당 운영 방침에서 시간에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큰 화두는 당원 중심의 시당입니다. 당권 강화. 그래서 저는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 당원 주권 시대를 광주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의 현안이 있거나 중앙당의 현안이 있을 때 이것을 간담회나 공청회, 세미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당원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시당에 관한 것은 시당위원회에서 즉시 반영하고 당 중앙당에 관한 것은 중앙당에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시당 의견을 모아서 언론에 브리핑도 할 수 있었고 또한 중앙대에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민주당이 태생지가 중심지가 광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제인 선생 이후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한 번도 내지 못했고 또한 현재 당과
원내에서 우리 민주당 출신들이 중요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방으로 밀렸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해서 DJ 정치, 호남 정치를 복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 시당 안에 정치 학교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 학교를 맡겨서 현재 기초 의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 여성 그런 많은 정치 희망하는 사람들을 길러서 인재를 육성해서 네. 우리가 호남 정치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위주의 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 안에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어떤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네. 우리 시당이 당원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그래서 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네. 시당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역위원회 재정과 네. 인력을 보강하도록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뭔가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원 8명인데 네네. 지금까지 시당 위원장이 혼자서 시당 직원들하고 사무를 처리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8명과 집단으로 8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시당 위원장 하고도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각자의 특징과 관심이 맞는 책임과 어떤 분야를 맡겨서 8명이 우리 시당을 집단으로 집단을 운영함으로써 네네.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원팀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당의 발전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전국의 254개 지역구에서 가장 당원 주권 시대의 롤모델을 이용하는 지역구 그러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제가 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출사표를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시간이 자꾸 시계를 쳐다보셔서 제가 길게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섭외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또 다 드려야 되니까요. 예. 일단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관련된 얘기를 여기까지 자꾸 듣도록 시계를 하겠고요. 쳐다보셔가지고. 예, 빨리 밖에서 끊으라는 식으로 지금 눈치를 줘서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고 예, 바쁜 와중에 내려와 주셨는데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저는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늘 어깨를 누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저를 믿고 당선인 우리 지역 주민 네. 더 나아서 국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특히 민주당에 관심 가지시고 양분함 의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하시 못할 때는 따끔없는 충고를 아끼면서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호남의 정치를 부활을 하고 호남에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울 지역의 양분남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